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타자들이 홈런 왕 또는 유명한 그 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했나라고 봤을 땐 결국 많이 휘두른 사람이 홈런을 많이 쳤다. 많은 홈런이 나오기 위해선 헛스윙을 그 누구보다 많이 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5명이 있다면 네. 그 5명한테 다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설령 네.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정말 남 때문에 잘못되더라도 계속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건 네. 결국 제가 더 불쌍해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아이템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일까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장님에 대한 그 사장력? 저는 그게 전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죠? 정말 솔직한 말로요. 저는 네. 떡볶이 말고도 전 햄버거를 팔아도 족발을 팔아도 네. 제 개인 가게로 직영점을 운영한다면 저는 솔직히 다 1등할 자신 있어요. 이제 외식업을 하다 보면 뭐 매출이 정체되거나 오래된 직원이 나가거나 아니면 손님에 대한 진상 클레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올 텐데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대표님만의 또 방법이나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저도 번아웃이 정말 수십 번 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번아웃이 왔을 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떡세로이 버전으로 자극적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년 장사해가지고 네 인생이 절대 안 변해. 근데 2, 3년 장사를 멀쩡히 하는 새끼들이 없어. 그니까 다 좆되는 거라고. 2, 3년 그냥 닥치고 견디고 버티고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을 느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야. 그 전까지 뭐 좀 바라지 좀 마. 알았어? 꺼져.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membership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헛스윙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네. 어떤 생각에서 내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작년 한 4월에 제안이 왔었어요. 사실 제가 책을 내는 게 뭔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겠다 싶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10개월 동안 260페이지가량을 다 써가지고 완성한 책입니다. 헛스윙이라는 걸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제목으로 쓰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타자들이 홈런 왕 또는 유명한 그 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했나라고 봤을 땐 결국 많이 휘두른 사람이 홈런을 많이 쳤다. 많은 홈런이 나오기 위해선 헛스윙을 그 누구보다 많이 했어야 되고 헛스윙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헛스윙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결국엔 휘두른 사람들이 이긴다. 라고 해서 이런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헛스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필요하죠. 어떤 요행이나 번뜩이는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새로운 거를 탐구하고 또 그걸 매장에 적용하고 그 나중에 반응이 좋지 않으면 또 헛스윙이 되는 거고 또 그런 헛스윙을 계속 해보면서 고객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기도 하고 손님한테 인정도 받고 맞죠. 그런 거에 대한 선순환 아닙니까? 네, 그게 진짜 선수단인 거죠. 그쵸. 네. 동기부여가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좀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동기부여에 팬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네.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막 날리시잖아요. 네. 멘트를 당장 일어나서 운동가이 돼이 새끼 하는데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서 대표님이 이제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인스타 내용에는 바빠서 운동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게으르신 거다. 쉴 거 다 쉬고 할 거 다 하면 그 다음 운동 하려고 하는데 못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또 이렇게 남겨주는데 그게 또 좋더라고요. 저처럼 너무 좋아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막 거기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많죠. 삭제하시나요? 예, 너무 심하게 뭔가 인격 모독을 인격 하면 모독. 그냥 이제 삭제하고요. 귀엽게 욕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저도 오히려 그 밑에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주로 운동하시면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는데 본인 스스로를 더 뭔가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제 인스타에 있는 그 모든 영상들은요, 제 과거 2,000한테 하는 소리들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과거한테 얘기를 하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히 공감을 할 거란 말이죠.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저를 많이 노출시켜야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거죠. 와, 그 대표님이 하신 어록들을 좀 보면은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5명이 있다면 그 5명한테 다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나도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또 서운함을 느낄 거고 그렇죠. 그럼 내가 또 서운함을 느끼면 이 사람도 서운함을 느낄 거고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봤을 때 내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는 자꾸 남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인간관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느끼는 거는 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네. 남을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없는 것을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걸 남에게도 채우려고 하면은 네. 제가 더 작아지고 더 공허해지고 네. 평생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당분간은 네. 힘들지라도 네.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고독도 좀 씹어봐야 되고 내 자신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만이 건강한 인간관계 네. 그리고 좀 더 멋있는 내 자신을 네. 만들어갈 수 있고 나도 사랑하면서 네.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 오늘 하루 제일 얘기하고 싶다 느낌이 갖고. 이게 들어보니까 방금 얘기도 네. 관계에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잘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네. 있었고 그런 분들 만나러 다니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려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내 실력이 먼저 네. 올라가면 그만한 분들과 또 내가 어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려면 내가 온전히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하는데 그러려면 관계를 다 끊어내고 네. 일정 기간은 좀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몰입하는 기간이 사실 매우 필요하죠. 삶의 우선순위를 좀 다시 재정립을 하라는 말이기도 하죠.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리고 대표님이 그 열등감은 네. 최고의 재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과거에 제 열등감이 뭐였을까? 내가 왜 지금 몰입을 많이 하고 있지라고 봤을 때 맞아 나도 사업에 되게 어렸었던 그때 열등감이 있었지. 라는 되대로 봤거든요. 네. 열등감이 최고의 재료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게 네. 전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라는 사람도 질투심이 있고 부러움이 있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 거기서 오는 거는 박탈감 또는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을 느낄 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요. 아, 올바르지 못한 방법. 걔는 뭐 운이 좋았어. 걔는 뭐 부모님이 도와준 거잖아. 그러면서 열등감을 채우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채우는 게 아니라 잠깐 급하게 불을 끈 거고 그거는 영원히 채우지 못할 거라는 거죠. 아, 뭔가 탓하는 것 같은 느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남을 네. 깎아내리면서 내 열등감을 채우는 거지만 채우지 못하니까 네. 정말 그 열등감을 네. 채우고 싶다면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은 거죠. 아, 결국 내 실력이 올라가야 돼요. 네, 맞죠. 자기 자신한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세상 탓하고 이러면은 네. 그 사장님도 잘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사실. 그게 결국 부정적인 끌어당김이 계속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딱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네네네. 좀 이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설령 네.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정말 남 때문에 잘못되더라도 계속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건 네. 결국 제가 더 불쌍해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건 네. 결국엔 어떤 원인이 다 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대부분이 다 나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로부터 뭐든지 네. 나와서 결과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남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막 한 200명 가까이 되는 네. 분들을 컨설팅 하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들을 보니까 치킨집을 해도 전국 1등 하시고 똑같은 사람이 다점포로 곱창집을 하셨는데 네. 또 1등 하시고 네. 과연 이게 아이템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일까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장님에 대한 그 사장력? 정말 저는 그게 전부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게 전부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죠? 정말 솔직한 말로요. 저는 네. 떡볶이 말고도 전 햄버거를 팔아도 족발을 팔아도 네. 제 개인 가게로 직영점을 운영한다면 저는 솔직히 다 1등할 자신 있어요. 반대로 대박난 가게를 네.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양도양수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장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사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그 가게의 성패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이 똑같잖아요. 네. 예, 막 항상 긍정적이시고 맞죠. 남 탓하지 않고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되게 좋으시고 맞죠. 운동도 다 아우 진짜 제가 다시 한번 그리새끼 영상 봐야겠습니다. 대표님 인스타 가면은 욕설도 조금씩 나오잖아요. 아, 맞죠. 나라는 사람을 좀 막 기억시키는데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팅 도구인 거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나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욕이랑 반말이라는 것을 선택한 네. 것뿐이죠. 그걸 한 1년, 2년째 꾸준히 네. 하고 있으면 이제 진정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정성을 느껴서 이제 팬층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콘텐츠가 되게 강력한 만큼 네. 저를 강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꽤 많으세요. 이 이상 뭔가 컨텐츠가 강력하게 나올까 보면서 대표님이 손으로 그냥 이렇게 떡볶이를 만지는 거야.
야 진짜 이분 대단하다 하죠.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게 맞죠, 얼마나 맞죠. 많은 고민이 그쵸. 들어간 건지. 그건 어떻게 하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네. 계속 구경을 많이 하거든요. 아. 하나의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보다 보면은 제 기준에 뭔가 신박한 거, 예, 그런 것들을 또 선별을 하고 기록해두고 기록해둔 거를 실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식업을 하다 보면 뭐 매출이 정체되거나 오래된 직원이 나가거나 네. 아니면 손님에 대한 진상 클레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올 텐데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대표님만의 또 방법이나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저도 번아웃이 정말 수십 번 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번아웃이 왔을 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앞으로도 번아웃이 올 거고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번아웃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번아웃이 왔을 때는요 한 3개월이 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인데 처음에는 제 경험상 3개월 동안 일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무기력하고 왜 해야 되지? 현타 오고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생각이 들면서 다시 또 열심히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 나면은 네. 처음에 매우 아프잖아요. 근데 뇌의 상처나 마음의 상처나 여기 육체적 상처는 처음에만 아프고 점점 아물더라고요. 그럼 다시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와서 네. 다시 원래 그 스탠스를 찾게 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10년 넘게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내성이 좀 더 계속 생기기도 하고 내성이 생기고 번아웃이 왔을 때 네. 누가 더 빠르게 회복하는지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나고 사장으로서의 능력이 검증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번아웃을 극복해 잘 나가는 것조차도 사업을 잘하기 위한 어떤 사장의 능력에 네. 해당한다. 네. 왜냐면 누구나 현타가 오고 누구나 번아웃이 오거든요. 맞아. 번아웃이 왔다는 핑계로 가만히 있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회사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장이 네. 멈추면 모든 게 다 스탑이에요. 오히려 퇴보하거나 오지에 다다랐는데 네. 거기서 다시 하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마치 그 우리 막 바로 앞에 돈이 네. 있었는데 그냥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나아가는 힘을 더 길러야겠구나. 결국엔 그게 꾸준함이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더럽든 슬프든 기쁘든 매일 정량의 네. 이 행위들이 네.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뭐 인스타 1일 1 업로드, 하루에 10페이지씩 책 읽기, 아침에 무조건 운동, 저녁에 무조건 운동, 네.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정해놨었어요. 대표님이 영상을 그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네. 저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내가 또 안 되는 환경 제약이 될 수도 당연하죠. 있는 네. 거죠. 그죠. 네. 제가 이런 동기부여가 네. 떡새로이랑 캐릭터를 탄생하고 나서 제 인생은 사실 엄청 발전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고 이타적인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내가 나름 이만큼의 팬덤을 쌓아 올렸는데 여기서 또 한번 꼬꾸라지면은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고 원동력이 더 됐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듯이 계속 네.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행동해가면서 나도 더 발전하고 좋아진 거네요. 진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떡새로이 버전으로 자극적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 장사 3, 4년 한다고 해서 인생 절대 안 변해. 결국엔 장사라는 것도 5년 이상, 10년 이상 해야 깨닫고 실력이 쌓이는 거야. 그 실력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고 네 인생을 발전시키는 거라고. 2, 3년 장사해가지고 네 인생이 절대 안 변해. 근데 2, 3년 장사를 멀쩡히 하는 새끼들이 없어. 그러니까 다 좆되는 거라고. 2, 3년 그냥 닥치고 견디고 버티고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을 느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야. 그 전까지 뭐 좀 바라지 좀 마. 알았어? 꺼져. 2년 동안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떡새로이로 금방 또 이게 빙의가 뭐 이렇게 스위칭이 되게 쉽습니다. 대표님의 브랜드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소 떡볶이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원하는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매출은 정말 잘 나오는 편입니다.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네. 점주님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네.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건 진짜 대표님 네. 브랜드만 가능한 것 같은데 네. 대표님 또 직접 매장까지 하신다고 또 저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65개의 매장이 있지만 네. 오픈한 매장들은 대략 한 59개 정도 될 텐데요. 제가 이 59개 매장을 다 가봤습니다. 인스타에 보니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오픈하시면은 제가 가가지고 축하한다고 인사드리고 그 가게 앞에서 네. 제가 아이디어를 짜고 점주님께 원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네. 그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그 지점에 대한 홍보 영상을 찍어드리고 제 인스타를 통해서 노출까지 시켜드리고 가게에 대한 홍보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홍보도 너무 재밌어요. 대표님이 본질이 되게 일단 네. 좋기 때문에 네. 푸짐한 거기에 가성비가 더해져서 네. 단골이 되게 많다. 정말 이렇게 많죠, 단골분들이. 단골분이 많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직원 친구들한테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종종 저희 본점에 있을 때도 홀리 식사하시는 분들, 포장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다음 어플에서는 네. 그 재주문율 퍼센테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분식 대비 재주문율이 매우 높다라는 걸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보통 확장을 할 때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광고비를 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지금 소속 떡볶이는 프랜차이즈 홍보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금 쓰고 있나요? 현재는 사실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네, 이게 그쵸. 확장이 되는 것도 네.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근데 하지만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은 여기서 네. 좀 더 이제 그런 전고점을 뚫으려면은 돈을 좀 써가지고 타겟팅을 넓혀서 40, 50대 점주님들을 좀 더 많이 모집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광고 비용을 투입을 해서 백호점을 넘길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백호점을 한 올해 어느 정도 시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10월 달에 돌파하는 것이 현재로서 목표입니다. 점주님들과의 개별 소통은 몇 호점까지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백호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백호점이 넘어가면 좀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네. 점주님들이 그 섭섭하지 않을 만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 대표님의 앞으로 행보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사실 소떡볶이를 처음에 창업했을 당시에는 해외에 진출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 목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계획대로 네. 100호점을 돌파하고 150호점을 돌파하면는 바로 해외 시장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네. 지금 K푸드가 알다시피 네. 예, 해외에서 곽강을 많이 맞죠. 뉴욕부터 네. 해서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실제로 뷔페형 떡볶이 네. 그 프랜차이즈 두끼 떡볶이. 네, 두끼 맞아요. 떡볶이가 네. 엄청 인기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저는 떡볶이가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이천 대표님이 수장으로서 이끄는 이 소속 떡볶이가 다양한 버전이 또 탄생되는 게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다정포항 TV에 네. 출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저도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면은 네. 저도 당연히 나오고 싶고요. 그리고 100호점 돌파하면 연말에 한번 또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럼 제가 대표님 그 떡세로이 방식으로 네. 우리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떡세로이 이천 대표님과의 촬영은 여기까지야. 알았어. 꺼져.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겁네요.